우리도 말할래요. 20회 진행을 맡은 노무현재단 황희두 이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김건희 일가 양평 땅 의혹 관련한 내용인데 앞에 길게 설명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일단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초대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게이트가 구속도로 게이트가 되고야 말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혹으로 시작했지만 이건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하면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비례라는 느낌이 그리고 확신이 서게 됩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안도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두 전문가분들께 잘 묻어갈 예정인 노무현재단 장학생 정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야말로 오늘 진짜 리액션만 하다 끝날 것 같은 게 뭐 사실 두 분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정선호 장학생님 몇 번 나오셨고 국회에서 또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 이제 또 국회 내부의 전문가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나 세 분께 여쭤볼 게 많고 이번 화에서 이제 제가 얼굴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든든한 세 분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여쭤볼 예정인데 뭐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소식은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일단 뭐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뭐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 연일 좋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뉴스버스 우리 김태현 기자님이 네. 한번 좀 현황을 브리핑해 주시면 네네. 제가 이 다양한 피켓도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이 피켓을 이제 우리 카메라로 좀 이따 부각 좀 시켜주시면 제가 부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의혹 제기를 해주신 게 안진걸 소장님이시고 최근에 나온 보도들까지 좀 살펴보면 그 한겨레에서 하나 보도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양평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초의 강상면 안을 제시한 사람이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서 특혜를 줬던 그 도로 국장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과장이었고 그래서 이 공흥지구 의혹으로 이제 기소까지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핵심 인물의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원희룡 장관이 이제 취임한 이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이 사안이 진행이 되어 온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국토부에서 누가 이제 관여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항상 봐야 될 건 언제, 누가, 왜입니다. 깔끔한데. 요 아마 이 이제 우리 온 국민이 이 지도를 보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장학생께서도 많이 보셨죠?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꿈에 나올 지경이에요. 본안 예비 타당성 통과까지 수십 년이 걸렸던 그 안. 이 두물머리 양서면 6번 국도.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양평군청에서 단식 농성하는 그 양평군 민주당 의원님들 지지 방문 겸 단식은 푸시라고 갔는데 그거 끝나고 그 유명한 6번 국도를 탔더니 네. 정말 2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평 군민들과 양평군 6번 국도로 오고 왔던 서울, 경기, 강원도민들은 수십 년 동안 그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로는 강상면은 아무 인연이 없는 도로입니다. 네. 오로지 양평군 양서면 6번 국도 일대와 두물머리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서울, 경기, 강원까지 이 목적만 봐도 강상면이 왜 나올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도 갖고 왔죠.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 공약에도 송파 하남에서 시작해서 광주 거치고 양평군 양서면입니다. 양서면 여기 글씨는 제대로 안 보일 때 양서면 찍고 홍천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문재인 정부가 채택해서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승인하고 발표가 되고 이 고속도로가 확정된 국가종합도로망에 의해서 거기에도 예비타당성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6번 국도의 정체 해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서울 경기 동북부 강원도로 오고 하는 분들의 도로 공공성, 도로의 접근성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체증도 해소하는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번 국도하고 여기 6번 국도 양 두머리 있는 이거하고 좀 더 나은 사실 강원도나 경기도로 가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서울 강동에서 하나가 6번 국도길이 있고요. 하나가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타는 겁니다. 둘 다 명절이나 또
주말에 그다음에 휴양철에 엄청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둘 다의 정체를 송파, 하남, 광주를 거쳐서 딱 측면으로 들어와 줌으로써 왕복이 정체잖아요. 둘 다가. 그걸 해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경기 동북부나 강원도 분들의 국토 균형 발전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성과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게 계속 부결됐는데 비용 대비 편익 BC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일이 안 돼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도 0.8 정도밖에 안 되긴 했어요. 비용 대비 편익은. 그러나 국토 균형 발전이나 이 양평 군민들의 고통이나 서울, 경기, 강원도민들이 주말마다 교통체증 겪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감안하여 이른바 AHP 종합 정책 평가 점수에서 0.5를 넘어선 겁니다. 보통 0.5를 넘으면 통과 점수거든요. 겨우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평 군민들, 양평 군 공무원들, 뭐 양평군 관련 정치인들 다 만세부르고 난리 났어요. 이 안으로 뭐. 그래서 누구도 2021년 이제 5월에 그 예비 타당 최종 통과됐는데 누구도 그건 의심 않고 하늘도 땅도 양평 군민도 경기도민도 강원도민도 그 다음에 진보 중도 보수할 것 다 일이 고속도로 뚫리기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정권 바뀌고 군수가 국힘당으로 바뀌자마자 갑자기 2.2km를 더 가서 이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일가의 땅이 지금 최근까지 확인된 것만 29필지, 네. 수만 평. 네. 차명보 유혹이 있는 땅도 지금 2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산하고 조상묘가 있어서 개발이 안 됐는데 이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선산 조상묘는 지금 옮겨진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요신문하고 소리가 현장을 답사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산의 땅까지 옮겨진 선산의 땅, 조상묘 땅까지 하면 땅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29필지, 최대 40필지, 수만 평. 네. 이쪽으로 옮겨진 거니 어느 국민들께서 이걸 문제제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야당이 아닌 것이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이랬다. 이거 하나만 더 보여주면 감이 금방 올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국토균형 발전, 문재인 정부나 그전 정부들이 다 같이 도로라는 건 그냥 뚫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도가 아니라 국도이거나 고속도로인 경우는 국가 종합 도로 계획을 세웁니다. 도로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여러 가지고 정말 수년, 최소 수년, 많게는 수십 년을 검토하는 거예요. 네. 다 딱 보시면 이 하남 가미라이시에서 출발해서 송파권, 하남권에서 이게 광주를 거쳐서 양평 제시티 거쳐서 여기 설악아시, 강촌아시 이게 서울 양양 춘천 고속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똑같이 홍천으로 빨리 가거나 아니면 춘천이나 양양으로 갈 때 이기서 제시티로 갈아타면 되는 겁니다. 보면 딱 자연스럽게 곡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어기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로 특혜로 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된 그 안을 보시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바로 감이 오잖아요. 이쪽으로 강상면으로 가니까 한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JCT 여기 하나 더 설치하죠. 또 여기서 JCT를 하나 더 설치해야 돼서 이게 무려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동부권, 그다음에 하남권, 광주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여기 양평, 두물머리, 양서면 그쪽에 이제 관광지가 많거든요. 거기를 가는데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홍천, 그다음에 춘천, 양양 쪽으로 가는 도로 이쪽으로 가더라도 10km를 더 우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색하잖아요. 부자연스럽게. 장학생님. 예. 어색하지. 이것만 봐도 야 이건 말이 안 되네. 딱 그 자신의 정치적 어떤 지향, 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 30% 안팎 있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이것만 보면 이거 이상한데? 그럴 왜 겁니다. 이렇게 가냐. 예, 편견을 빼고 보면 네. 이게 맞지. 네. 아마 이게 그 본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부부가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만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사람이란 게 편견을 줘보면 오 자연스럽다. 아이고 이거 뭐야? 왜 이래? 10km를 다시 올라가고 여기는 제시티가 하나만 생기는 거거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연결하는. 여기는 제시티가 2개가 생기잖아요. 네. 비용도 덜 들겠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원안 와서 이게 예비 타당성 통과를 겨우 통과된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이건 2.2km로 다 갑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원안에 보면 터널과 교량이 20개 정도가 더 생기는 아닙니다. 네. 그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다 보면 비용 더 들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터널을 뚫어야 되니까 공사 기간도 늘어날 것 공사 같아요. 기간도 더 그렇죠. 늘어날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갑자기 막 터널수 교량수가 막 줄어듭니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온유령과 국토부 마음대로. 네. 2.2km면 국토부 편람에 보면 4차선 고속도로 1km 정도를 뚫을 때 500억 안팎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2.2km니까 1,200억, 뭐 1,300억 요 정도는 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다른 변수까지 하면 1,500억 안팎도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도 않고 무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45%고 여기가 55%니까 55%가 바뀐 다른 고속도로입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거죠. 예, 완전 네. 다른 고속도로예요. 네. 여기까지만 딱 브리핑해 드려도 네. 뒤에도 엄청 많이 있지만 자료가 일단 와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실 것 같습니다. 그 예타 통과할 때쯤에 그 양서 종점으로 됐던 이유도 더 있어요. 뭐냐면 네. 하나가 두물머리 그리고 양수리 그러니까 양수리와 세미원 그쪽에 국가정원 그렇죠.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도 막히는 그 동네의 관광지에 교통량이 더 유입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이유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런 이제 교통체증 때문에 그 양평에 계신 분들이 병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 종합병원이 가까운 데가 구리 한양대 병원이 있고 그리고 하남 쪽에 아산병원이 있는데 이 원래대로 이제 6번 국도를 타고 가면은 이 병원으로 가는데 대체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는 이 병원으로 가는 게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양평군에 있는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가기에 이용이 편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강상면 종점으로 바꾸면 원래 목적과도 달라지는 그 상황이 되는 예. 거죠. 네. 실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 양평군 양서면 이쪽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딱 서울 강동구 송파권으로 오면요. 네네. 뭐 하남에 아까 병원도 말씀드렸지만 아산병원이 여기 강동에는 송파에는 아산병원도 네, 있고 그 한데 아산병원이죠. 그다음에 또 강동역 있는데 보면 한림대 성심병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동역에는 더 가까운 고동역에는 경희대 양방 한방 합동병원이 있습니다. 아주 큰. 그러니까 이쪽 강동 송파권이 예를 들면 뭐 사물을 보기도 편하고 또 부모님 그쪽 사시면 왔다 갔다 해도 편하고 거기에다가 병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의 정책, 그다음에 강원도, 경기도, 동북부를 모두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평 군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군도로면 뭐 강상면, 강하면 뭐 자기들끼리 뭐 이런 안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10수년간 양서면을 중심으로 추진이 됐다. 다만 예전에 보니까 강상면안도 추진은 된 적은 있어요. 몇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근데 그건 아예 검토 단계 다 부결이 된 거예요. 이건 아니 안 된다. 네. 다 그래서 양서면으로 추진했고 그것이 겨우 통과됐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일이 이쪽으로 바뀌는 것은 강상면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땅이 최소 29필지 차명보유까지 하면 또는 아직 미발견된 땅까지 하면 40필지가 있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두꺼운데요. 우리나라에 내놓은 가장 유명한 국책연구기관 KDI가 네. 2년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2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공사도면 2조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종합건설 도로망에 의한 계획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서 이게 통과됐는데 거기 보면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시작점인 여기 이제 가밀IC라고 되어 있는데 가밀 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통체증이 심해질 우려가 있으니 검토래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종점은 양서면을 검토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종점은 그냥 양서면이에요. 네. 오랫동안 6번 국도하고 서울 홍천 고속도로이 두 개의 도로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종점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이 없어요. 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예요. 다양한 편익이 있다. 서울, 경기, 강원도민들의. 근데 시작점인 여기 가밀지구 여기는 교통체증이 우려가 된다. 검토가 돼 있어. 그래서 실제 지금 하남시장이 국민의힘당 그 전에 민주당인데 전현직 그 하남시장들, 하남 시민들 수만 명이 계속 시작점은 좀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건 묵살이 됐어요, 오히려. 여기 양서면이 결정된 건 양평구민 모두가 만세 부르고 민원이 없었어요. 아예. 왜냐하면 겨우 통과된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군수인 전진성 군수도 본인이 양평군의 의장 때 정동건 전 양평군수 민주당 소속 정동건 군수랑 공무원들이랑 너무 잘했다고 본인이 막
아주 환영하고 고마워하는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말 바꿔달라는 시작점은 묵살당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까지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 대규모 민원이 있었는데 근데 민원도 없고 예타 보고서에서도 당연히 양서면 왜냐면 이 계획은 원래 강원도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그건 느닷없이 갑자기 양평군 공무원 녹취 나왔는데 우리도 몰라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양평군 공무원 도로가의 녹취인데 공무원의 하소연이에요. 우리도 몰라요. 왜 강성면안이 됐는지 몰라요. 위에서 내려왔어요라고 녹취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밀 ICT 하남시 시민들이 이런 피켓을 들고 그 현수막을 내걸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야, 교통정체 심한데 가밀 JCT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거였나? 이분들이 이걸 옮겨달라 그랬으니까 네. 종점부의 장모 땅, 처가 땅, 시점부 송파에 그 유명한 최은순 장모의 송파에 60평대 대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과 처가 일가가 송파 아파트에서 계시다가 아이고 양평 20분 만에 15분 20분 만에 가가지고 투기도 하고 관광도 하고 고향 땅도 둘러보고 또 20분 만에 오게 이러려고 시점부가 송파 쪽이니까 송파 하나 붙어 있는 데거든요. 네. 그걸 안 바꿔주고 우리가 그렇게 고쳐달라 그래도 종점부만 그냥 바꿨구나 이렇게 이런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가밀 주민 의견 반영하라. 이게 뭐 저희들이 뭐 조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저희가 쭉 이제 여태까지 개요를 대략 이제 들었는데 아까 뭐 중간에 선산 말씀 주신 것도 그게 뭐 원희룡 장관 측에서 선산이다. 이거 개발 안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지만 최근 서울의 소리와 이렇게 취재 결과 다른 데 있었고 그건 이제 사실 개발 이익을 취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해명하는 것도 하나하나 지금 다 두들겨 맞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기사들이 너무 막 복잡하게 막 쏟아지니까 이게 뭐가 맞지? 뭐 예를 들어서 종점은 결국엔 강하이시 민주당에서 제안했다면서 그것도 막 민주당이 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그 말도 안 맞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거부할 수 없는 팩트는 종점안에 대해서 논의한 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종점안을 확 바꿔버리니까 이거엔 일단 속을 필요가 없다. 이건 뭐 어떤 정치적 다른 의견 이게 아니라 그냥 틀린 얘기들이다라는 걸 일단 좀 한번 정리하고 또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했던 그 시점부터 잡아보면 돼요. 딱 그 원희룡 잡아놓고. 딱 잡아놓고. 그럼 왜 백지화를 했는가? 처음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했다고 해서 뭐 어공과 늘공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늘공을 갑자기 갑자기? 탓을했죠. 갑자기 그래서 탓을 늘공들이 했죠. 굉장히 화가 났대요. 아. 이런 고도의 그다음에 이렇게 신박한 결정은 고위 공무원, 어공들이 주도했을 게 분명한데 그렇죠. 마치 늘공이 눈치도 없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장관은 얘기했던 탓을 거죠. 했잖아요. 아 그렇죠. 이러니까 그치. 어공이 편하다가 늘공들이 그렇죠. 눈치도 없이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가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백지화를 해버리겠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탓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뭐라고 하냐? 양평군이 먼저 제안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역회사가 먼저 제안을 했다. 지금에 와서는 안이 확정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왜 이 주체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설명도 없고요. 그리고 이 안이 그러니까 이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특혜 의혹이 이제 완전히 그 불이 번진 이유가 뭐였냐면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아니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하면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걸 공개하지 않고 백지화를 한다고 해버리니까 뭐 있네 이게 돼버린 거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 주셨듯이 한번 이렇게 시점을 딱 박아놓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말이 바뀌는 거든 뭐 거짓말이든 이걸 한번 보면 좋다라는 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한번 그럼 잠깐 또 장학생 정선호 장학생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옆에서 네. 팟캐스트 방송을 듣는 것처럼 너무 흥미롭게 지금 잘 저도 사실 안 끼어도 한 듣고 3시간은 있었어요. 얘기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출연료를 내고 들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또 첨언을 해야 되니까 네네. 네. 저는 아까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슬기롭게 판단을 해볼 것인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2022년 2월 달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했을 때도 지난해 2월에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 2개월 동안 무려 16번의 회의가 있었다고 하죠. 16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노선이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의사결정의 책임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16번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러한 논의를 거쳤고 이러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면 될 부분이죠. 근데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장관이 나와서 이거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시민들로서는 정말 그들의 이 업법에 이 혀를 내두르게 되는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아까 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늘공들을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장관님의 상관부터 항상 그 늘공들을 질책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위임받았으면 우리가 그 권력을 위임받고 행사하는 과정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책임질 것이 전혀 없고 우리의 말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집단의 책임이다. 이렇게 매번 메시지가 발신되면 국민들은 도대체 이러한 중요한 정책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가? 그러면 이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또 늘공을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인가?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백지화하겠다. 그냥 아까 소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몇백억이나 들어간다는데요. 이렇게 노선을 바꾸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세금 절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이거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아마 우리 장학생 주변의 평균적인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수원에서 촛불 집회 이제 초대받아서 발언하러 갔는데 이제 그 20대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저는 잠깐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지쳐가지고 약간 더워가지고 저 뭐 하는 거야? 뭐 윤석열 욕하는 집회를 하는데 막 넷이 막 이야기를 해요. 왜 욕하지?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야 자기 집 앞으로 고속도로 틀어버렸잖아. 이게 20대들이 이제 또는 뭐 정치에 무관심했던 뭐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도 요건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자기 땅으로 고속도로를 틀어? 55%나 변경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이게 정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에도 상당히 폭락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원희룡 국토부 국힘당 세력 그다음 대통령실에 한 거짓말을 제가 뽑아보니까 지금 30가지가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어요. 아니 쓰다가 분노하셨나 봐요. 네, 막 찢어졌어, 막 쓰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제 이걸 이제 텍스트로 제가 잘 정리해서 곧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뭐 방송에서 중도적인 평론가들도 다 팩트 체크를 해서 원희룡 장관이 한 뭐 일타 강사라고 나토 순방에 왜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가기 전에 올려놓은 것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아까 처음에는 양평 군이 요구에 있었다. 근데 그게 바로 밝혀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양평군이 작년 7월 26일에 8일 만에 그러니까 국토부가 처음으로 7월 18일 공문 보내갖고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7월 26일 8일 만에 이제 안을 보내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갑자기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공공지구 양평 공공지구 비리 특혜를 주도했던 안모 국장이 지금 그 사람 때 당시 과장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직위해저는커녕 국장으로 승진이 된 거예요. 전진성 국민의힘 군수가 등장하자마자 6일 만에 단독 인사를 했어요. 한 명만. 그냥 공동 인사가 아니라 단독 인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전권을 줄 테니까 뭐 한번 해라 뭐 이렇게. 그리고 김성교 삼선 군수 출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전전 군수를 밀었을 텐데 내 신복 제대로 챙겨 딱 해서 갈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6일 만에 국장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걸 결제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마저도 제 이하인 강상면안을 그리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뭔가 확신은 덜 했나 봐요. 아니면 오더를 덜 받았나 봐요. 첫 번째 일안으로는 원안을 썼어요. 일안이라는 게 원안을 중심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다만 이쪽에 강상면이 강하면이 아주 넓게 했는데 교통이 좀 안 좋습니다.
IC를 이쪽에 좀만 뚫어달라. 근데 원안대로 가면 광주를 거쳐서 양평으로 가고 IC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짝 보세요. 여기 보시면 거의 동일한 안인데 강화 쪽으로 약간 곡선을 들어가지고 네. IC를 신설해달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라인이 제일 좋다고 써놨어요. 강상면안은 뭐라고 썼냐면 본인들도 자신이 없었나 봐요. 당시만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오더를 덜 받을 거라.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써놨어요. 그건 예비타당성 통과를 겨우 통과한 걸 너무 잘하는 양평군 입장에서는 그 이안, 여기 이안, 강상면안 이번에 국토부가 지금 밀어붙이는 안은 아니라고 써놓은 거예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원희룡 양평군이 양평군민들이 요구했다는 건 거짓말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 이란을 양평군이 첫 번째 안으로 제시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민주당이 요구했다. 민주당이 2년 전에 요구했다는 양평 그 원희룡 말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실제 이렇게 네. 강화면 주민들이 이쪽으로 강화면까지 들어오는 IC여던 보통 우리가 광주시에 있는 IC여도 강화면에 가까운 IC면 이용하기 편하잖아요. 다른 시군이라고 이용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가까우면 조금 운행해서라도 오니까 이쪽으로 IC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당시 민주당 여우지 양평위원회에서 민원 청취 서류에 적어놨어요. 네. 그리고 양평군에 낸 건 맞아요. 근데 양평군에서 이것은 추진하기 어렵음. 왜? 예비타당성 통과 이제 통과됐고 IC를 뚫는데도 한 50억 정도가 드니까 이러다가 사업 늦어지면 큰일 나니까 장기 검토 과제로 불려놓고 국토부에 건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노선 변경이나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는 건 100% 거짓말. 그러면 민주당이 제안한 건 뭐였냐? 그것도 중앙당이 아니라 국토부가 낸 자료에 보면요. 당정협의 요구를 없애놨어요. 마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요구한 거. 당정협은 그런 생각 드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고 민주당 여주 양평위원회가 강화면 주민들 만났더니 IC 하나 안 될까요? 그래서 한 줄 넣어놓은 거예요. 그 양평군을 제출하니까 양평군은 아유 죄송한데 안 돼요 이번에는. 장기 검토를 해놓을게요. 끝. 네. 그거 어떻게 민주당이 요구한 그것도 종점 변경을 요구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네. 종점 변경은 종점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조선일보 원희룡의 거짓말이 L자로 꺾었다 민주당이 요구했다. 고속도로를 L자로 꺾는 놈들이 어딨냐. 그래서 L자가 아닌 강상면으로 갔다 그래 거짓말한 거. 네. 이게 지금 L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오늘 정말 제3자 양심으로 네. L자 아니죠? 제 역할이 크네요. 네, 굉장히. 큽니다. 제일 크네요. 오늘. 이렇게 L자로 꺾여 있나요? 아니면 원안에서 양평군 낸 제1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살짝 이게 원안이에요. 위에가 점선이 양평군이 제시한 안이에요. 작년 7월 26일 날 살짝 내려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일보하고 온일만한 L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이제 다 거짓말을 근데 밝혀지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거의. 예. 그건 극단적으로 강화면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IC 네. 설치하면 네. 그 정도는 꺾어질 수 있겠죠. 근데 아니 양평군도 경기도도 도로공사도 국토부도 바보가 아닌데 강화면이 준비한다 해서 이게 종합고속도로인데 깊숙이 어떻게 L자로 꺾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 그럴 거고 만약에 IC안이 채택돼도 그렇게 L자로를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가는데 양서면으로 근데 이제 강화 쪽에 IC가 하나 뚫리면 광주랑 접경이거든요. 광주시하고 강화면 접경인데 살짝 곡선을 해가지고 그쪽에 최대한 근접한 곳. 네. 소속은 광주시 소속일 수도 있는데 비교적 강화면에 빨리 갈 수 있는 네. 이런 정도로 합의되지 않겠어요? 최종적으로 저는 그렇게 마무리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 땅으로는 고속도 가면 안 되죠. 이건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지금 원안마저도 원인을 백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도로법과 국가재정법 심의도 안 거친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백지화를 얘기하려면 이 사업이 진행돼 왔던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재부랑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랑 그 백지화 이후로 전후로 나눈 공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지화라는 건 사실 이게 이제 실제 다시 뭐 사업이 진행될 때 얘기할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이 백지화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수사였던 그런 거로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언제 왜 어떻게를 살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 언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방금 이제 안진걸 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한 강상면 그 김건희 고속도로 안이 처음 등장한 게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이 어떤 시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2달이 되던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 조사를 해보라고 한 그 이제 서류에서마저도 사업의 목적, 개요는 양서면 종점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략 환경 그 평가서 초안에는 강상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월 사이에 예타안이 이미 이제 종점으로 잡혀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 뒤에 추가적인 어떤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이 노선이 더 좋을 수 있게 뭐 비용 편익이라던가 환경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7월 달에 이미 강상면 종점으로 정해 놓고 시작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 7월은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전진성 군수가 도로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시킨 딱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국장이 초안을 그 강상면 그 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월 달부터 7월까지는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이 사업이 딱 진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인수위부터 이 대통령이 취임한 그 시기가 가장 파워가 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 측근이 관여된 것 아닌가라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차관으로 가 있는 백원국 차관 그리고 원희룡 장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있던 분들입니다. 심지어 백원국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 그 교통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이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본부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죠. 이 공약을 다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하거나 관여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안을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국토 균형 발전 사업인데 그 야당 쪽에서 이거를 정쟁화 사안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해명들을 내놓고 있고 언젠가도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사안을 애초에 정쟁화한 것이 누구인지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님께서 이게 백지화가 정치적 구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정치적 구호 를 던진 원장관하고 그 세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1국에 1조 7천억짜리 국책 사업인데 장관이 이거를 백지화하겠다고 전면 선언을 하면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면서 정치 생명을 걸어라. 나와 함께 나와서 토론을 해라. 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굉장히 거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안을 더욱더 꼬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물음과 이 노선에 대한 의혹 제기와 그다음에 성실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매우 그냥 너희 민주당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려서 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으려는 굉장히 게으른 태도 인 것이고 정쟁으로 진짜 만든 사람들도 그쪽 정부 여당 쪽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약간 그 완전 객관적으로 이제 좋습니다. 그 국민 대표로 오신 거죠. 국민들 감사합니다. 너무 계속 혹시 저희들의 주장이 허점이 있으면 네. 원희룡 장관의 마음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제 1타 강사가 돼야 되는 여기 비밀을 제가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타 강사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부분 이제 처음에 양평군이 요구했다 거짓말, 민주당이 요구했다 거짓말. 그 다음에 그동안 뭐 강상면 안이 있었다. 그것도 그 강상면은 여러 번 중심으로 논의됐다. 그것도 거짓말. 강상면 안이 검토된 적이 있는데 그냥 아웃된 거죠. 그래서 다 아웃되고 양서면 안이 그래도 제일 나와서 교통화 된 것인데 네. 강상면 안이 막 있었다. 막 조선일보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거짓말. 이제 마지막 거짓말이 문재인 정부 때 용역사가 제안했다예요. 네. 이제 그것을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게- 진짜 1타 강사가 아니실까요? 이 두 제가 분이 시간만 나면 우리 김태현 기자님을 한번 찍고 싶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걸 제가 나중에 잘 편집을 해서 네네네. 풀 버전, 네. 그다음에 노무현재단 1타 강사 버전 올리자고요. 원희룡 장관님 들어와 하면서 여기서 보시면 썸네일 나왔는데요 벌써. 들어와. 예. 우린 좀 부드럽게. 뭐 다른 방송에서는 원희룡 장관 박살내주마 막 이런데 저희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마죠. 항상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그 품위 있게. 품위와 화합의 정신으로. 보시면 네.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는 말이 예비잖아요, 예비. 네. 예비 타당성 조사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까 2년이나 걸렸다 그랬잖아요. BC 분석, 종합 정책 분석까지.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대부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벗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뭐 노선이 줄어든다거나 비용이 줄어든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변경할 수 있죠. 근데 비용이 노선이 막 길어지고 비용이 엄청 늘어나는 걸 어떻게 변경합니까? 다만 법 제도적 절차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말 그대로 예비니까 본탈하게 됩니다. 본타당성 조사.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에 통과된 예타에 의거해서 나중에 진짜 고속도로 착공하기 전에 2030년쯤에 이제 준공되는 거니까요. 법에서 본탈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걸 문재인 정부가 2022년 2월 20일 날 민간 용역 발주 공고를 한 겁니다. 요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제안했다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법에 의해서 제도 절차에서 한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3월 15일 날 선정이 됩니다. 물론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날 이제 당선 확정됐는데 3월 15일 선정에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과하죠. 선정에 개입했다는 것까지 과한 것 같고요. 선정까지는 국토부가 정해진 절차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민간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경동과 동해라는. 근데 뭐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3월 15일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 눈치를 봅니까?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볼까요? 인수위의 눈치를 보죠. 네. 모든 권력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제가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다 물어봤어요.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인수위 딱 그러더라고요. 인수위가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집중되는 그때 뭐 100대 가지 선정하고 국정 밑그림 그리기 때문에 그때 전부 다 막 로비라든지 민원 같은 것도 엄청 늘어가고 정책 경쟁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연설 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네. 자꾸 이제 뭐 해라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영상도 있는 그렇죠. 거죠. 기억을 하죠. 아직은 노무현 정부거든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한 번 더 협조해라는 얘기가 인사 자제하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면 그 사람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네, 왜 그 인수위에서 모든 걸 막 저기 백지화하고 네. 또 그 지난 정부들의 성과들을 하면서 그 반박하는 연설이 한 번 있으니까 참다 못 참고 한번 그렇죠. 시원하게 한번 또 사이다 연설하신 적 있죠. 네. 근데 이제 인수위가 3월 18일 날 출범했습니다. 자, 근데 용역은 3월 29일 날 착수를 했잖아요. 네. 자, 용역은 정상적으로 선정된 거예요. 그건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어떤 용역사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A사든 B사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수위가 막강하면 3월 10일 행사했고 아까 김태형 기자가 말한 지금 국토부 2차관 배공국. 배공국의 직전 직장은 용화대 국토교통비서관. 네. 국토교통비서관 전에 직전 직장이 바로 인수위 경제부동산분과위원이었습니다. 네.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온희룡이 인수위 기획본부장. 네. 배공국 씨가 국토비차관이 인수위 경제부동산분과위원. 그러니까 경제 2분과위원인데 거기가 부동산 담당하는데. 네. 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국책공사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부동산 국토 담당이니까. 근데 이제 용역회사들이 사무실을 착수했을 때 당연히 인수위랑 그다음에 이미 권력이 바뀐 국토부, 그다음에 도로공사. 네. 권력 바뀌는 게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쵸. 이분들이. 그 상황에서 16번 회의를 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CBS 방송에서. 네. 그리고 5월 10일 날 윤석열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원희룡 5월 16일 취임했잖아요. 5월 16일, 19일 때 참으로 용역업체가 이제 강상면안이 좋겠다라는 일정 초초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0일도 안 돼서 KDI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또 지난 수십 년간 짧게는 십수년간 양평군민 서울 경기 강원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양서면 그다음에 나중에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그 안이 길게는 이제 19일 날 29일 날 용역 착수했으니까 5월 19일 날 처음으로 강상면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50일 만에 이 안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나왔다 하더라도 완전 날림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용역 공정표를 우리가 다운받아서 보니까요. 노선 선정 및 기술 검토는 두 달 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착수일로부터 이제 두 달째. 용역이 3월 29일 날 선정됐으니 착수했으니까 3월은 빼고 4월 달에 착수한 거잖아요. 두 달째에 노선 변경을 검토하니까 5월 1일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히 19일 검토하고 10수년 논의되고 KDI가 2년간 20억이 넘는 돈으로 용역을 해서 겨우 BC가 통과된 안을 19일 만에 뒤집고 강상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국토부는 지금 지난 정부의 성과, 서울, 경기, 강원도민의 온갖 민원, 정책 제안, 그다음에 KDI가 2년 동안 힘들어서 통과시킨 그 안을 무시하고 19일 만에 민간업체가 제안한 것을 그게 좋아서 자기들이 그때부터 추진했다는 자기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토부가 제안하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한테 특혜를 준 거로 확정이 되니까 끝까지 자기들은 지금 희대의 거짓말이 김두관 의원이 6월 29일 날 질의할 때까지 땅이 있었던 것도 몰랐다는 거짓말합니다. 제가 좀 이따 그걸 반박을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야. 용역사가 제안한 거야. 그것도 문재인 정부 용역사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 관련해서 아마 기자님 보도랑 이어질 텐데 그렇죠. 아까 그 네. 19일 이것도 그 노컷뉴스 기사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요것도 이제 사실 그게 아니라 16일 취임 날 첫 보고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물이냐 막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도로공사에 먼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29일 날 국토부 하기 전에.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김태현 기자님이 네, 그 용역업체가 이렇게 안을 종점 변경안을 내기 어렵다는 걸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설명하십시오. 목이 메입니다. 이 설명하고 치열한 넘어가겠습니다. 이슈 드리블. 네. 이제 이 종점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부가 제안을 하지 않으면 민간 용역회사에서 제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만약에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고 싶어요. 나는 2층 집을 어디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종로에다 짓고 싶다. 집을 짓고 싶어서 한 2년 동안 땅을 보고 주변 시세를 물어보고 그러고 다녔는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와가지고 종로보다는 강남인데 강남으로 지으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데다가. 그렇죠.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10몇 킬로 떨어진 데다가 나 거기다 지을래 하고 통보를 한 거야. 제가요? 여기? 용역이 갑자기 와서 지금 진짜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그 국토부가 그러잖아. 그 말이 맞아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강남 최고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설계 변경을 해야지 가능한 건데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토부의 입장 방침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종점이 변경되면서 원안에서 55%가 변경이 됐다는 건데 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의견을 조율하지 않으면 혹은 국토부가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 종점 변경을 55%는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민간 용역을 해본 그러니까 이 용역 국토부에서 용역 설계를 받아가지고 해본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어떤 얘기들을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자기네가 이제 주변에서 이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원래는 1조 6천억 정도가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설계사가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조 2천억 원으로 계산을 해갖고 사업을 예타를 통과했는데 통과하고 나니까 국토부에 우리가 잘못해갖고 4천억을 빼먹었다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 예타를 통과하고 나서 예타를 뒤집는 안을 냈을 때는 이 설계 회사는 그만둘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난리를 친다. 그리고 돈이 조금이라도 비용이 올라가고 그리고 사업이 변경이 되면은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할지부터 막 너무 이제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는 이 변경이 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이제 소장님 보여주셨던 가업지시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토부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토부의 방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토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원희룡 장관이 말을 하면서 이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먼저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민간 설계 용역사가 먼저 제안을 한 거다. 근데 이 설계 용역사 그 회사 그 부사장이 저번에 양평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은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기술 검토를 했고 의견을 제시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했다는 얘기에서 조금 이제 빠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국토부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그럼 대안 제시랑 의견 제시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내용에서는 뭐 별다른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이 설계 변경,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뀐 거는 설계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도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 민간 용역사분들은 이만큼 바뀌었으면 이렇게 이제 원안에서 틀어져 있으면 설계 변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설계 변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안이 확정된 게 아니다. 논의를 하는 과정이다.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매번 우리가 그러면 승인을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던데, 이 얘기는 사실 좀 본질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예. 근데 더 웃긴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55%나 바뀌는 안이, 그다음 공사비가 1,500억 안팎이 더 들어간 안이, 그다음 교량과 터널이 20개 가까이 더 늘어난 안이, 설계사가 설령 19일 만에 아이들 하나 넣는다고 쳐요. 누구한테 이야기 받고 뭐 그쵸. 국토부 쪽이나 인수위 쪽에서. 그걸 상시적으로 채택하면 안 되잖아요. 내 이놈 어디서 이상한 갖고 왔어. 그냥 국토부는 이걸 종합도로계획을 세웠잖아요. 강원도까지. 그리고 겨우 예타가 통과됐잖아요. 양서면까지 일단요. 그다음에 기재부에 신청해서 기재부가 KDI에 의뢰해가지고 예타 통과를 한 절차를 거친 거예요. 국토부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김태형 기자 말씀처럼 힘든 절차를 겪고 왔어요. 네. 이렇게 55%로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1,500억 안팎의 비용이 더 들면 이건 다른 고속도로가 되고 예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2년이 더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예타를 또 맡기는데 행정 절차까지 하면 3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냥 예타로 또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걸 국토부가 또 확정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심의위원회 열어야 된다니까 다시요. 네. 그리고 예산안 다시 짠 다음에 그걸로 또 기재부 보내요. 그럼 기재부는 그걸 또 KDI에 보내갖고 예타 분석 비용 뭐 종합 정책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걸 국토부가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토부는 여기 예타 보고서, 이게 이제 예타 보고서 수백 장짜리인데 여기 보면 국토부가 확정해서 기재부에 요청했고 기재부가 이 KDI에 예비타 당성 조사를 맡기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타 맡기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예타는 500억 이상 공사.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1,000몇 억이 들어가니까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더 웃긴 건, 그러면 온희룡 국토부가 갑자기 용역사 핑계를 냈는데, 처음에는 양평군 그다음에 민주당 막 계속 거짓말하다가 용역사 핑계를 내니까 기자들이 물었어. 왜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부 간부가 자백을 해버려요. 사실은 그 용역사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깜빡하고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캐비넷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강상면안이 제시되어 있네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원희룡도 몰랐고 국토부도 몰랐어요. 용역사가 제안한 대로 자기들 했다면 처음부터 양평 국민들의 요구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용역사도 제안을 해서 검토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모든 거짓말, 국토부가 주도한 게 아니고 인수위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 주도한 게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가 주도한 게 아니라는 그것을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양평군 핑계를 대다가 그다음에 민주당 핑계를 대다가 이제 자기들 또 보고서가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실토한 용역 보고서를 막 뒤져보니까 어찌된 저희는 그게 비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강상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는 기술적 검토안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용역사도 본인들도 뭐 확정되는 아니고 기술적 검토비 여기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의견이 100번이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온희룡과 국토부는 그걸 처음부터 주장하지도 않았고 근거로 들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몰랐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전혀 실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죠. 그리고 SBS 단독 보도에 하면 특종 보도에 하면 심지어 그 의견마저도 그 용역사들은 여기 김건희가 땅으로 JCT를 연결한 게 아니고 여기보다 몇 킬로 더 내려간 곳에 남영평 IC가 있거든요. 네. JCT 밑에 남영평 IC가 있는데 그 훨씬 더 몇 킬로 내려간 데로 종점을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라는 초초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큰 비리 의혹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앞으로 JCT가 생기면 JCT는 고속도로끼리 연결된다. 호법 JCT를 생각하면 돼요. 중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 나가는 데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값 마른다는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원희룡 국토부 지금 국힘당. 근데 바로 옆에 남양평 IC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저것도 MBC가 저 보도를 찾아보니까 차 타고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또 가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탐사 정시죠. 제가 또 KBS 또 먼저. 자, 여기 소유 땅
29필지 일대에 네. 여기가 이제 예정지 양평 제시티 남양평 나두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가 운전해보니까 1, 2분 거리예요. 가봤어요. 2번 가봤어요. 1, 2분. 그래서 갈아타고 하이패스 통과해서 이리 오면 또 1, 2분. 5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어디로? 광주 거쳐, 하남 거쳐, 강동 송파, 장모님 살고 계신 근데 너무너무 서울 강동 송파 서초 광진권까지 네네. 20분이면 와버리네. 어. 그러면 여기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대 땅값이. 아, 그렇죠. 여기가 이제 대단한 개발 요런인지 알겠어요? 이러면 서울 수도권 주민 입장에서는 서울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여기에 뭐 실버타운을 짓자거나 아파트를 짓자거나 이분들이 마치 공지 비리로 최소 몇백억 또는 몇십억 해먹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개발부담금 17억 나왔는데 그걸 영혼으로 만드는 사기도 쳤고 그걸로 걸렸고 네. 여기에 뭘 해도 여기는 이미 땅값이 지금 뛰고 있고 앞으로 여기는 엄청나게 그동안 작년에 한준호 원시대 하면 이미 형질병에서 56배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560, 5,600배도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대가요. 근데 여기 남양파이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제이시티니까 땅값이 떨어진대. 소음하고 먼지가 심해서 이런 거짓말을 원희룡 국토부, 국힘당, 대통령실 그다음에 극우 패널들이 방송에서 대놓고 하더라고. 남양파이시단 말은 절대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사를 핑계로 댄 것도 완전히 이제 근거 없고 거짓말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 부동산 그런 전문가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강남 쪽이랑 20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양평 쪽에 네. 가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게 많다. 뭐 휘파람 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요거 이제 시사인 찍은 항공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네. 입체적으로. 네네. 여기가 이제 김건희 일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윤석열 차가 땅이라고 하는데 보통 부부가 한 집에 살면 황희도 부부 집 그러지 남편 집 아내 집 안 그러잖아요. 네네. 똑같이 그렇죠. 땅도 대통령 재산 목록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이죠. 그다음에 일부는 김건희 최은순 일가 땅이고요. 왜냐하면 처남이나 그 가족들 땅도 있으니까요. 또 회사 땅도 있으니까 ASIND 이렇게 가까워요. JCT 여기 남양파이시. 그 뒤에 항공사진 그 보니까. 고속도로 보면은 그 중부내륙 고속도로거든요. 네, 이게 중부내륙고속도로. 여기가 교통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타고 가면은 항상 저 혼자 있는 보통 네. 그런 도로예요. 아. 근데 저기서 이 88번 국도로 뺐을 때 교통평이 좋다라고 지금 국토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빠지는 길을 봐도 이 6번 고속도로로 빠지는 길이 아니라 저쪽이죠. 강상면 쪽으로 빠지는 그 길이 있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저쪽으로 빠진다고 한들 교통량이 없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비용 편익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인구수도 훨씬 작아요. 네. 여기가요. 양서면 쪽 인구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지금 교통량도 거기가 눈을 봐도 거기는 정말 6번 국도는 정말 엄청난 두물머리 거기에 세미온도 있죠. 되게 관광지나 막 맛집들이 총집결돼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생활성에 이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관광 때문에 가시는 분 엄청 많은 곳이거든요. 유명한 정책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여기는 진짜 네. 지금 차에도 보면 차가 없잖아요. 네. 없죠. 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이제 네, 네.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저기는 전날만 저런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저렇습니다. 그냥 아무 차가 때나 거의 딱 가도.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양양 갈 때 보통 이쪽으로 타고 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중부내륙 타고 가다가 영동 고속도로 빠질 때가 있는데 항상 중부내륙은 도로가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쎄해요. 하얘가지고 그냥 혼자 달리고 있으면은 진짜 내 속도를 못 느낄 정도로 차가 없습니다. 이 한 기사 보니까 총 29필지 중에 한 23필지 정도가 김건희 씨 오빠가 네, 소유하고 제일 있다고. 많이 이제 소유된 게 요 땅도 이제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이제 피켓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금방 나옵니다, 금방. 아니, 고속도로로 지나가다 보면 바로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보이고 그 창고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속 타고 가다 옆을 보면 진짜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총 29필지인데 네. 이쪽에 여기 분기점 예정지에 대부분 모여 있고 건너편에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교평리에 차명부역 땅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소 29필지. 네. 그다음에 지금 일요신문하고 소리에서 우리가 찾아가 보니까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개발 안 한다는 거짓말 됐잖아요. 네네네. 가보니까 이미 29필지 안에는 선산도 아니고 이제 조상묘도 없는 거예요.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주소 번지가 따로 있어요. 소리가 찾아냈어요. 네. 일요신문이 먼저 선산한 적도 없고 조상묘도 없네요. 이상하다. 그다음에 소리가 가가지고 실제 선산 제보를 받고 조상묘 제보를 갔더니
29필지 말고 또 다른 땅, 네, 별도의. 산 몇 번지.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산이니까 예. 산 몇 번지에 조상묘가 있는 걸 확인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9필지는 완전히 이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선산이고 조상묘 개발 안 한다는 것은 일단 12필지를 선산으로 1987년도에 물려받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최소 그러면 29필지니까 17필지는 투기 목적으로 샀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 땅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